마이크 괜찮습니까? 잘 들립니까? 예. 뭐, 속에 좀 거창하는 것 같은 제가, 좀 덜거롭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저는 전문 강사도 아니고, 사실 근데 우리 지역의 경제 쪽에 좀 약간 상식적인 부분하고 좀 제가 재미있는 거 한 두 가지 설명하면서 시간을 한번 보내보도록 하는데, 하여튼 제가 좀 어설프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하는 거는 우리 2025년 우리 경제 동향 이 부분은 제가 상호회에서 얼마 전에 의원 총회를 하면서 제가 얘기했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 상식적인 전기 부분,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지금 금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지금 아마 돌반지가 옛날에 한 3만 원, 5만 원 하는 게 60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한 5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 다음에 요거는 요즘 신문에 보면 양자 컴퓨터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뜹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제 상식적인 선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보안 관련 미래 이렇게 순서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2025년도 사실 우리나라 경제가 뭐 세계적이도 그렇고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기업들이 우리 사람들이 막 이거 밀고 있는데 이걸 따지고 보니까 밀어보니까 뒤에 이 정치가 딱 받쳐갖고 밀리질 않습니다. 사실 이게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마 작년 정초에 제가 어느 신문에 보니까 이게 정화수 떠놓고 기업이 장사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열심히 빌고 있는데 원래 정초를 보니까 똑같은 정화수 떠놓고 장사 망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할 정도로 기업이 굉장히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뭐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 그런 것보다도 이 트럼프가 대한민국을 뭐 그냥 머니 머신이라고 해서 대한민국을 굉장히 지금 아마 뒤에도 여러 가지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제도 불안한 데다가 정치적으로까지 불안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로 이는 어떤 상황이 아닌가 실제 현실적으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 매일 경제에 나오는 만화를 인용을 좀 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보니까 지금 원래 아마 한국은행이 2월 달에 발표했는 게 1.5% 성장. 1.5%가 얼마나 의미가 있냐 하면요. 한국이 우리나라가 6.25 전쟁에 나고 아무것도 못 살아갖고 1960년 이후에 경제 개발을 해보려고 했는데 60년 이후에 1.5% 성장 이하로 됐는 게 올해까지 딱 6번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경제가 안 좋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지금 뭐 성장이 뭐 옛날에 5%, 10%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1.5% 이하로 떨어지는 건 굉장히 의례적입니다. 그러니까 60년 이후에 한번 떨어져 마이너스 됐는 게 1980년, 그래 5.18 일어날 그 해에 마이너스 1.4% 거꾸로 성장했습니다. 두 번째가 1998년 IMF 바로 끝나고 그 다음 해에 마이너스 4.9% 성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오고 나서 2009년도에 플러스 0.7%, 그 다음에 코로나 오고 2020년에 플러스 0.8%, 그 다음 2023년 작년 저작년에 플러스 1.4%. 그 말고 최고 낮은 게 지금 이러니까 우리가 한 66년 동안에 6번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은 굉장히 의례적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한국이 어렵다는 상황이 그렇게 됩니다. 보면 금리를 보면 저희도 옛날에 IMF 이럴 때 한 18% 이렇게까지 올라갔는데 거의 한국도 코로나 일어나면서 거의 금리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아마 그때만 해도 돈 빌리기가 좋은, 요즘 뭐 금리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게 적은 겁니다. 옛날에 한국은행이 제일 싼 게 11%였거든요. 한국은행 11 자금이었는데, 미국은 이게 쭉 마이너스, 금리가 없다가 지금 워낙 경기가 좋아가고 5.5%까지 우리나라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지 않습니까? 지금 한 2% 이상 나는데, 그러니까 돈이 자꾸 미국으로 지금 한국 사람들이 미국의 주식 투자를 거의 한 1000조 정도 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일본은 1999년 이후로 현재까지 2023년까지 금리가 없었습니다. 제로 금리였습니다. 근데 그래서 일본이 아마
잃어버린 30년 가는 게 거기서 나오는데 지금 아마 일본이 기껏 지금 올리는 게 0.5%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앞에는 거의 금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아마 99년 이후에 안 올리고 잃어버린 30년. 어떤 학자들은 한국도 지금 잃어버린 그는 혹시 그런 걸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보면 요게 좀 재밌는 아주 그 신문이 났는 건데요. 저희들 1960년부터 이제 우리 한국이 이제 경제 개발하기 시작했죠. 6.25 일어나고 후에. 그래서 우리가 1964년도에 수출이 1억 불 했습니다. 1억 달러를 했고 77년도에 수출 100억 달러. 이게 상당히 많이 늘었죠. 한 3년 만에 한 100배 늘었죠. 요 뒤에 보면 작년에 저희들이 6,800억 달러를 수출했으니까 어마어마한 요 뒤에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일본하고 이래 보면 원래 작년에 보면 우리가 한 36,000불 정도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이 한 36,000불 됐고 일본이 한 34,000불 됐습니다. 일본이 얼마나 어려우냐면 지금 일본이 여기 보면 잠깐만요. 일본이 1992년도에 3만 달러가 됐습니다. 3만 달러가 됐는데 지금 34,000달러 됐거든요. 거의 한 30년 동안에. 그래서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일본이 옛날에 저희들이 이때만 해도 일본 가보면 엄청나게 잘 살았지 않습니까? 이쪽에 70년대, 80년대. 근데 지금은 일본이 저희들보다 훨씬 못 사는, 심지어 제가 여성분 이렇게 계셔서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신문에 보면 도쿄에 젊은 여자들이 길에 어떤 자기 돈 벌기 위해서 나와가 젊은 여자들이 여대생들이 나왔다는 신문에 크게 일면에도 몇 번 났습니다. 그 정도로 일본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960년에 국민소득이 얼마였냐면 79불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36,000불 됐으니 대단하죠. 전 세계에서 이런 이런 국가가 국민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아마 지금 한 G10 정도 선진국 G7은 못 들어갔고요. 한 10번째쯤 되는데 저희들이 5천만 넘으면서 실제 갑자기 아주 못 살다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는 지구상에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이태리, 영국은 세계를 다 지배했고, 이태리도 옛날 로마 시대, 프랑스, 그 다음에 미국은 근본적으로 좀 크고, 일본도 전 세계를 한번 잡아먹으려고 또 독일도 전 세계를 한번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한국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한국이 지금 이 정도 올라왔는 건 기적이죠. 아마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5천만 넘으면서 이렇게 잘 살게 되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이제 왔는데, 저희들이 요때 일본이 한 3만 불 갈 때 저희들이 아마 한 7,000불 정도 됐습니다. 달러가. 7,000불, 지금 한 36,000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영국과 프랑스가 2004년도에 3만 불이 됐고, 그 다음에 일본은 완전 그대로 정체가 됐죠. 그래서 잃어버린 30년 됐는데, 일본이 이때 G2가 됐거든요. 미국 다음으로 잘 살게 돼서 도쿄를 팔면 미국을 다 사고도 남을 정도로 일본이 잘 살았습니다. 근데 일본이 지금 침체가 되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미국이 제재를 하고 손도 하도 좀 까부니까 손도 봐줬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일본이 미국의 록펠러, 그때 하와이 반, 미국에 안 샀는 게 없습니다. 근데 그거 다 개안했거든요, 지금. 다 개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G2가 중국이 되는데 지금 미국에 중국을 굉장히 손을 이렇게 좀 볼랐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물론 빈부격차는 많이 있습니다. 일본도 빈부격차가 30년 일어나면서 엄청나게는 일본의 도쿄의 비싼 아파트는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근데 나가면 제가 한 100만 채가 농촌에 집이 비었다 하는 것 같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 지금 강남 특구, 대치, 청담 이런 데 가면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싸거든요. 근데 우리 그 다음에 지방에 가면 낮듯이 그렇게 빈부격차가 생겼지만 한국은 그래도 일본보다는 지금 더 잘 사는, 물론 국가로 따지면
일본은 기초 체력이 굉장히 튼튼합니다. 일본은 세계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직은 튼튼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됐다 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요게 하나 더 제가 추가할 말씀드리면 1968년도에 우리 여기 있는 포스코 포항제철을 건설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일본에 가서 우리 제철소 지겠다 돈 빌려달라고 하니 일본에서 얘기했는 거, 누구 좀 미친 사람들 아니냐, 누구 나라에 쇠가 뭐 필요하냐, 농사 지으면 되는데 무슨 쇠가 필요하냐, 이렇게 돈을 안 빌려주고. 그래서 이때 우리 지금은 포스코지만 포항제철을 짓게 된 동기가 대일청구권, 옛날 우리 식민지 집 그거 받아갖고 지었는 게 이 포스코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만, 포스코도 뭐 뒤에 좀 어려웠죠. 지금 요때 이후로 포항제철이, 그러니까 광량도 있고 포항제, 포스코 포항제철이 유일하게 작년에 적자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창사 이래 처음 적자가 났습니다. 아까 했던 우리가 아까 뭐 1억 불, 아까 뭐 100억 불, 77년도 100억 불 하는 게 지금 6,800억 달러 됐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 수입했는 게 이거 빼면 거의 한 5,300억 달러가, 6,300억 달러 수입합니다. 그래서 저희 대한민국이 1조 한 2천억 무역국이 됐으니까 세계에 지금 아마 한 7번째 정도, 무역 자체로 보면 7번째 정도 큰 대한민국이 이 조그만한 나라에서 6.25 나오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기적 같은, 세계에서 기적입니다. 최고 기적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근데 2022년도에 적자가 났어요. 한 60조 정도 적자가 나고, 요게 한 100억 불이니까 얼마나, 한 14조, 15조 정도 적자, 요게 코로나 때 적자가 나고 나머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갖고 제일 이렇게 무역 강국이 됐냐 하면 반도체가 1,420억 달러. 이 삼성에서 반도체 사실 일본의 어깨너머로 베어갖고 일본의 반도체들 다 망했죠. 미국도 다 망했습니다. 한국 살아남고, 그 다음 대만의 TSMC가 살아남은, 지금 뭐 미국이 다시 일본하고 반도체를 붐을 시키려고 하고, 중국이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삼성전자가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게 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반도체가 많고, 그 다음 자동차, 이것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폰이 76년도에 일본에 우리 미쓰비시 자동차 하나 빌려가갖고 껍데기 깡통 만들어가 거기 해갖고 지금 자동차 전 세계에 저희들이 3위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큰 게 도요타, 두 번째가 폭스바겐, 지금은 3등이 한국 현대 자동차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국민이죠, 나라죠. 근데 이제 자동차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것도 지금 미국에서 손 본다 하니까 굉장히 지금 긴장을 하면, 철강보다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지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미국에만 작년에 한 141만 대 정도 수출했고요. 미국 자체에서 생산하는 게 한 30만 대. 우리 여기서 한국에서 배로 싣고 가는 게 한 110만 대 정도 자동차 수출했습니다. 우리요 물론 독일 자동차도 많지만 일본 같은 데는 독일 자동차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아마 독일 자동차를 가장 많이 쓰는 그런 상황이고, 석유화학 이것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였습니다. 그래서 여수, 울산 이런 데 가면 석유화학 단지가 대단했는데 이게 중국 때문에 돈을 벌였습니다. 그냥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는데 지금은 이게 거의 망하기 직전입니다. 한국에 있는 전부 이 화학 쪽에.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전부 다 롯데, LG 이런 데 전부 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중국 때문에 버렸는데 중국 때문에 지금 망하게 돼요.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많이 해갖고 키웠습니다. 그 사우디 쪽에 원유 쪽 산유국들도 키워보니까 한국에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문을 닫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고, 철강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330억 달러를 수출했는데 우리나라가 전체가 작년에 6,400만 톤 정도를 포스코, 동국, 현대 이렇게 해가 6,400만 톤을 생산해가 한 2,700만, 한 반 정도 수출했고, 그 중에 그렇죠. 그게 한 330억 불 정도 됩니다. 한 반 정도 우리가 반 쓰고 반 수출했습니다. 요 2차 전지를 왜 넣었나 하면 우리 포항에 2차 전지 관련 소재 기업이 있어서 넣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세계 철강을 따지면 한 18억 톤 정도 됩니다. 전체 우리 지구상에 생산하는 게, 그 중에서
중국이 딱 한 10억 톤 정도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산하는 거죠. 중국 10억 톤, 인도 1억 5천, 일본, 미국, 러시아, 한국도 이거 뭐 대단한 거죠. 이거 뭐 아무것도 무에서 이렇게 해갖고 한 6,400만 톤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가장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뒤에도 좀 나오겠지만, 그래 보면 중국이 아까 얘기했던 한 10억 톤, 이 중에 보면 중국도 우리나라도 포스코가 있고 현대제철 있고 동국도 있듯이 중국에도 회사가 많습니다. 그 보면 바오산 그룹이 1억 3천만 톤, 이게 전부 중국입니다. 이거는 각 회사별로입니다. 중국. 이래가 중국의 전체 전 세계 53% 정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아르세미탈이 다국적 기업인데 6,800만 톤. 일본이 우리보다 조금 많습니다. 4,400. 그 다음에 포스코가 3,500. 이 정도 됩니다. 하여튼 참고로. 우리나라 포스코도 대단한 기업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전 세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니까 대단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부심을 좀 포항이 가져도 안 되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익도 보면 아르세미탈이 아까 보면 이게 뭐 한 6,800만 톤 되지만 실제 이익은 이게 포스코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 이익이 많습니다. 근데 작년에 포스코도 굉장히 안 좋아갖고 1조 6천억밖에 이익을 못 냈고 아르세미탈은 5조 3천억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아르세미탈이 요때쯤 21년 요때쯤 뭘 하겠다 했나면 이 탄소 중립 때문에 수소 환원 제철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볼 때는 이익을 줄어버리니까 아마 올해 상반기 중에 아마 수소 제철 환원을 안 하겠다고 이렇게 할 겁니다. 아마 포스코도 지금 뭐 준비는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하기가 안 어렵겠느냐. 왜냐하면 아까 얘기대로 이렇게 중국은 지금 수소 환원 제철을 안 하면 우리 보고 그냥 뭐 발에 모래주머니 차고 우리 뛰라고 지금은 맨발로 뛰는 거하고 누가 이기겠습니까? 못 이기죠. 아마 그런 어떤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 보면 우리나라 6,400만 톤이요. 포스코가 한 3,500만 톤, 현대제철이 1,700, 동국이 한 350 이 정도 됩니다. 참고로 포스코도 이익이 확 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포스코 중에서도 포항제철이 안 좋습니다. 여기 보면 이걸 제가 좀 분석을 했는데요. 포항제철이 있고 광양제철소가 있습니다. 작년에 포항제철이 한 1,300억 정도 적자가 났고 광양은 1조 6천억 정도 흑자가 났습니다. 두 개 합치면 1조 한 4천억 정도 이익이 났는 택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포항은 다품종 소로트, 그러니까 품종은 여러 가지 있고 조금 이런 생산하는 체제고, 광양은 뒤에 지었고 계획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소품종 굉장히 대량 생산 체제로 포항보다는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지금 요즘 잘 되는 자동차 강판을 광양에서 많이 생산합니다. 광양. 그 다음에 요즘 뭐 배터리 많이 들어가는 전기 강판도 광양에 많이 생산하고, 포항은 주로 후판 두꺼운 거 배 만드는 거라든가 뭐 이런 건설에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그게 작년 고구 한 품목에만 한 2,300억 적자 났다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광양하고 포항의 차이가, 광양에는 안에 자체적으로 LNG 발전소가 있습니다. 자기들 다 전기를 엄청나게 먹지 않습니까? 제철소가. 하고 남는 게 한 1,370억은 자기들이 남아서 팔았습니다. 근데 포항은 모질해가 여기에서만 한 4,700억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포항이 근본적으로 요것만 해결이 된다면 플러스 한 3천억 정도 이익이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포항도 LNG를 발전을 640만 톤을 아마 640메가와트를 아마 2028년도 가동하기 위해서 한 8천억 정도 아마 투자를 지금 진행을 곧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상해에서도 그때 발전소 때문에 33만 명 설명도 했는데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 됐으면 지금 포스코가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뭐 하여튼 이게 한 100 정도 되면 아마 본전인데 지금 뭐 100도 안 되고 한 50 이하로 떨어지니까 지역 경제는 훨씬 어렵게, 우리는 이건 전체 제조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여기 포항제철소도 제강 1제강 1선제도 지금 폐쇄를 했고, 현대제철도 어제 뭐 신문에 보니까 1,200명 전부 다 희망
퇴직 내지 이런 걸 받더라고요. 그래서 공단에도 지금 공단이 아주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1200명 그 사람들 뭐 공장을 스톱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동하고 동국도 후판도 가동을 했고 가동 중단을 했고 칠레 같은 경우에 우리 포항제 포스코가 지금 한 56년 됐거든요. 칠레 74년대는 아예 제철소가 중국 때문에 문을 닫았습니다. 중국이 아까 이제 10억 톤 정도 생산하는데 그 중에 자기들 쓰고 남는 게 한 1억 톤 정도 남습니다. 그래서 1억에서 한 뭐 많게는 1억 5천 톤. 이게 전부 다 밖으로 나오니까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미국 못 들어가고, EU 못 들어가고, 유럽에는 그래, 철강 소유가 그래 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부 아시아권이 나오다 보니 칠레도 결국은 못 이겨서 74년 되는 제철소를 문을 닫아요. 우리 포스코도 지금 빨리 이게 발전소 짓고 이래가 다른 대안을 세야지. 안 그러면 이게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도 보면 포스코도 보면 영업이익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줄죠. 동국 같은 게 한 1000억밖에 안 됩니다. 반 줄었죠. 현대제철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거기다가 트럼프 들어와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관세 인하하지. 근데 이건 또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똑같이 멕시코나 그다음에 캐나다에 들어오는 것도 전부 다 관세를 똑같이 매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260만 톤밖에 미국에 지금까지 못 갔습니다. 쿼타 때문에. 근데 쿼타는 일단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뒤에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경제만 얘기를 해서 좀 지루할 수 있을 건데 내 뒤에 좀 있는 거 얘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것도 좀 전문 용어라서 중국은 한 78만 톤 8만 원 합니다. 톤당. 근데 지금 국내 한 90만 원 이래 하니까 경쟁이 안 돼요. 중국은 쓸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그래서 이번에 현대제철에서 덤핑을 해갖고 했는 게 한 1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쟁력이 됩니다. 근데 이래 하면 이제 문제는 조선이나 건설업체가 또 비용이 올라가니까 그게 또 문제죠. 그래서 후판도 한 117만 톤 정도면 중국이 제일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잘 경제가 성장했는 거는 중국 때문에 성장했는데 지금은 중국 때문에 망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겼다는. 이게 한 6,400만 톤. 그래서 우리나라가 주로 수출하는 게 일본이 그래도 보기보다 저희들이 많습니다. 349만 톤. 인도에 한 290만, 미국은 263만 톤. 이래밖에 수출 안 합니다. 전체 2,700만 톤 수출하는 것 중에서 미국에 들어가는 건 한 260, 그 중에 한 10%. 요거는 쿼터 때문에. 그때는 쿼타를 263만 톤만 우리 한국에서 우리한테 넣어라. 미국에. 대신에 관세는 안 물리겠다. 이런 조건인데 지금 이제 관세가 25% 때리니까 이게 풀리죠. 그러니까 더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미국에 철강 들어가는 게 캐나다에서 많이 들어갑니다. 644만 톤. 그 다음 멕시코가 371만 톤. 브라질에서 270, 우리가 263만 톤 들어가는데 이제는 이게 풀리면 한국은 더 수출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죠. 여기 보면 트럼프 이번에 어제 신문에 보면 이 열연 우리 이렇게 코일 되는 거 그게 거의 999불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우리 지금 가면 25% 붙어도 한 688%. 그 다음에 거기에 운송비까지 포함해도 저희들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더 수출할 수 있고 철강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보면 가장 미국이 자기도 무역해갖고 미국이 제일 손해가 많이 보는 데가 중국입니다. 거의 한 3천억 달러 정도가 중국은 플러스 자기들은 이익을 보고 그 다음에 유럽, 멕시코, 베트남이 저희들보다 굉장히 지금 베트남 한 국민소득이 한 4,000불 정도 되는데도 이렇게 많아요. 1235억 달러나 미국에 이익을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지금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삼성 핸드폰이 베트남에 있습니다. 그게 삼성의 전체 생산하는 게 거의 한 50% 이상, 베트남에 아마 수출 전체의 20%를 삼성 핸드폰이 베트남 수출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고, 한국은, 미국에 한 660억 달러를 우리가, 덕을 보는 거죠. 이익을. 그러니까 전체가 아까 581억 달러니까 다른 데 따지면 미국에서 많이 벌이가 다른 데서 손해를 좀 보고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까 우리 열연광판이니까 우리가 그렇고 하여튼 반덤핑을 해서 조금 숨통이 좀 트인다 하는 얘기.
그 다음에 요것도 좀 뭐 지루할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어제 포항이 철강에서 지금 2차 전지가 왔잖아요. 포스코만 있어갖고는 언젠가는 우리 못 먹고 살지 않습니까? 뭐 내년 문 닫아보면 마음대. 그래서 2차 전지가 왔는데 2차 전지는 여기에 있는 거는 2차 전지 배터리가 아니고 배터리 소재를 합니다. 에코프라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39억 달러에서 뭐 이 정도 한 10년 정도에 한 19배. 지금 배터리, 앞으로는 어차피 대세가 배터리로 갑니다. 지금 단지 캐즘 돼갖고 뭐 전기차가 조금 주춤하는 것 정도지, 언젠가는 모든 게 뭐 날라다니는 뭐 드론부터 해가 뭐 아마 사람 타는 비행기도 아마 전부 배터리를 안 가겠습니까? 그리고 포항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에코프로가 한 5조 5천억 투자를 많이 했어요. 하여튼 이런 상황이 자료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고, 근데 작년에 보면 저희들이 그 배터리 가면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 LG, 그 다음에 삼성, SK, 요게 전체가 옛날에 2020년만 해도 전 세계 한 34.8%를 점유하다 지금 14%로 확 떨어졌습니다. 왜냐면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치고 나옵니다. 중국이. 그러니까 CATL이나 뭐 BYD 뭐 이것들이 중국이 거의 뭐 지금 몇 프로입니다. 한 62%를 옛날에 중국이 배터리 없었거든요. 이게 워낙 치고 나가니까 이 우리나라도 지금 뭐 이렇게 지금 추락이 되는데, 그래도 기술은 한국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아마 전고체 뭐 이렇게 우리 건전지 같이 그런 배터리가 나오면 화재도 위험도 없고 아마 또 한 1000km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게 된다면, 이제 그 지금 세계 경쟁을 하고 있는데 뭐 누가 먼저 할 건지 모릅니다. 한국이 먼저 나올지 일본이 먼저 나올지 중국이 먼저 나올지 모르는데 앞으로 한 2, 3년 안에 안 나올 것입니다. 그게 아마 게임 체인지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LG가 작년에 한 2조 이익 내다가 2023년 작년에는 한 5,700억, 그 다음에 삼성이 이렇게 되고 SK는 작년에 한 1조 이상 적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배터리 업체고 우리 지역에 관계되는 에코프로 작년 적자 봤습니다. 또 에코프로 BM도 적자. 이게 포스코 퓨처엠은 옛날에 포스코 캠텍인데 이거는 뭐 7억이라 한 제가 보던 숫자상 이렇게 실제는 적자입니다. 그리고 LNF는 대구에 있는 업체인데 이렇게 하여튼 소재 기업도 굉장히 지금 배터리 쪽에 뭐 엄청나게 떴지 않습니까? 배터리 극하다 지금 배터리가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면 업종별로 보니까 자동차하고 이게 철강보다도 아마 제가 볼 때는 현대자동차가 만약에 미국에 덤핑을 관세를 때리면 그게 지금 현재 미국에 141만 대를 수출하는데 거기에 그러면 경쟁이 안 되면 자동차 어디 가겠습니까? 자동차 관련 부품 회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이게 비가 올 수 있는 2차 전지도 지금 어려운 상태고, 에너지 쪽도 아까 화학 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철강은 그나마 비 오다가 지금 뭐 미국에 차라리 25% 관세를 맞으니까 오히려 쿼터도 풀리고 더 할 수 있는 경쟁이 있기 때문에 좀 개임 정도 아니고 조선 쪽은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배를 못 만들지 않습니까? 미국의 존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옛날에 제일 먼저 조선은 유럽에서 맨날 뭐 바이킹 시대 때부터 배를 만들다가 그게 어디 갔냐면 미국으로 건너갔죠.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이 전 세계 배를 다 잡고 있다. 그 다음 그게 어디 가면 일본으로 건너왔습니다. 일본으로 건너왔다가 그게 우리가 어깨너머 배워갖고 갔는 게 한국의 뭐 정주영 회장이 뭐 백사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500원짜리 동전 하나 가져가갖고 수출해가 백사장에서 공장 지으면서 배를 만들어가 지금 한국이 뭐 그 부분에 이까지 왔는데 이게 지금 중국으로 가고 있거든요. 작년에 전 세계 배가 나왔는 것 중에 수주를 중국이 71%를 중국이 가져갔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져왔는 건 16%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뭐 싱가포르 이렇게 기타 가져갔는데 중국이 거의 다 가져왔어요. 물론 비싸고 고부가가 아주 비싼 거는 전부 한국이 다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조선소는 앞으로 한 5년 정도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런데 협력업체들은 오히려 일감이 줍니다. 왜냐하면 비싼 배를 하다 보면 LNG전 배 한 척이 한 뭐 3천억, 4천억 이래 하거든요. 근데 뭐 그냥 벌크선 하는 거 이런 건 전부 중국으로 다 갔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지금 제일 소련을 견제해가 소련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소련이 지금 완전 분해됐지 않습니까? 분해됐죠. 그 다음에 일본이
미국을 막 미국 자기들 다 살라고 하다 보니 일본을 손봐,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 됐거든요. 그럼 지금 남았는 게 중국입니다. 제가 볼 때는 미국에서는 중국이 이게 혹시 자기들을 뭐 속된 데 올라탈까 싶어가 지금 굉장히 견제를 많이 하거든요. 중국이 저게 워낙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선소 같은 것도 가보면 저희 한국하고는 현대조선소 큰데 그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자기들 우선 군함에서 수적으로 딸립니다. 그래서 이건 어때 수리할 데도 없는 거예요. 조선소가 다 미국이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데가 한국밖에 없어요. 그죠? 중국에 배를 주면 정보 다 빠져나가죠. 자기 적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은 캐파가 안 됩니다. 줄 데가 없습니다. 한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하고 가장 좋은 게 지금 조선 관련인데 이게 지금 뭐 자기들 배를 하나 만들지는 않으면 못하고 수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수리도 할 수 없어가 수리도 지금 한국에서 뭐 옛날에 뭐 대우 현대인데서 맡아서 수리도 해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항공모함 같은 거는 옛날에는 잘 만들었지만 뭐 전시 때는 한 달에 많이 만들 때 20척까지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2차 세계대전 때. 지금 그러고는 미국이 몰락을 했습니다. 아예 그런 쪽에 이 제조업 쪽은. 그래서 조선은 뭐 좀 안 괜찮겠는데 싶고 그 다음에 건설 쪽은 제가 볼 땐 여기서 지금 뭐 아파트 있는 쪽은 굉장히 어렵지만 어차피 우크라이나 전쟁이 곧 끝날 것 같거든요. 끝나면 아마 이게 뭐 좀 건설 쪽에 조금 안 괜찮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달러 옛날에 우리 일본에 여행 갈 때 뭐 달러 한 900원 이랬죠. 그냥 900원, 1달러에 우리 900원 주면 지금 1,500원까지 올라갔다. 지금 오늘 아마 1,450원. 굉장히 안 좋죠. 이 환이, 그죠? 굉장히 어려운, 대한민국 그렇게 경제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달러만. 근데 이 달러를 얘기를 하면, 코로나 때 미국이 얼마 달러를, 미국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달러를 찍으려고 하면 은행에 반드시 달러 찍는 것만큼 금을 보관해야 됐거든요. 금을 보관해요. 금이 1973년도에 금탄 금을 보관 안 하고 달러를 무작정 찍어낼 수 있는 법을 바꿨습니다. 그 지금은 미국에 금 보관 안 하고 그냥 인쇄기에 걸어가 찍어내면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찍어내는 달러가 한 4조 달러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4조가 아니고 4조의 달러.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한 6천조 이상 찍어냈습니다. 그래서 막 헬리콥터에 달러를 찍어갖고 그냥 미국 전역에 뿌렸다고 보면 그렇게 헬리콥터 뭐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찍어냈는데도 달러 가치가 지금 이렇거든요. 우리도 많이 찍어냈습니다. 우리도 어마어마하게 돈을 코로나 때 풀었습니다. 안 하고는 전체 기업이 다 죽어요. 경기가 다 죽으니까. 그래서 미국은 지금 1973년도에 그걸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때 근데 내가 뭐 닉슨인가 뭐 하여튼 그래서 폐지를 하고 지금 달러 그냥 미국이 강한 이유가 미국이 왜 강합니까? 우선 달러 그냥 특수한 이게 종이 인쇄기에 걸어가 찍어내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찍어내도 전 세계에 흩어집니다. 전 세계에 있는 놈들 전부 다 방구석에 다 그 달러 보관을 하니까 이게 그리 찍는 표도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미국이 제일 더 강한 게 어린애가 태어나면 울 때 영어로 웁니다. 그죠? 영어로 울잖아요. 우리 그거 우는데 한 30년 공부해가 해도 그만큼 못 울거든요. 미국에는 애를 태어날 때 영어로 웁니다. 그거 달러 있죠. 종이를 찍어내면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미국이 강한 게 그 미국 자체가 이렇게 지도를 보면 양쪽에 바다입니다. 그죠? 대서양, 태평양. 다음 침범을 못해요. 방어를 할 수 있고. 그 다음 위에 캐나다 있죠. 그 다음 그쪽에 소련에서 올라간 뭐 알래스카 그때 뭐 800만 달러 가지고 사갖고 못 내려오죠. 그 다음 멕시코 그쪽에 있는 밑에 좀 하나장 파나마 운하인데 뭐 파나마 운하 때문에 요즘 뭐 미국 트럼프가 지금 뭐 내나라 하는데 거기 못 올라옵니다. 그쪽에 파나마 쪽에 가면 엄청나게 정글이에요. 그 미국이 원래 파나마 그걸 프랑스에서 그걸 수에즈 운하 했는 성공한 사람이 그걸 가지고 파나마 운하를 만들려고 가서 하다가 파산을 했죠. 그래서 미국이 인수를 해갖고 그걸 뭐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미국 노동자가 한 2만 몇 명이 죽었답니다. 그거 할 때 그 마라리아, 뭐 그다음에 폭파하고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내 나라 이거죠. 우리 끼다 이거죠. 그걸 뭐 카터가 그때 돌려줬잖아요. 91년인가 뭐 돌려줬는데.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강합니다. 강한데 그게
우리가 뭐 까불다가 하는, 뭐, 그냥 한 방 맞으면 우리 죽습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로, 우리 전기가 그죠? 굉장히 중요하면 앞으로는 그죠? 모든 게 전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여기 구글에 이렇게 검색하면 0.3W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챗GPT 하시니 모르겠는데 챗GPT 하면 2.9W가 들어갑니다. 그죠?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뭐 뒤에 잠깐 얘기하겠지만 비트코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트코인을 하나 캐는데 전기가 막 26만 7천 킬로와트 들어갑니다. 지금은 비트코인을 하나 컴퓨터를 한 수백 대 깔고 암호를 풀어야 되잖아요. 풀면 그거보다 아마 거의 캐는 돈이나 그다음 전기 들어가는 거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비트코인을 안 캡니다. 전기세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 비트코인을 캐는 주로 동남아인데 전기세가 싼 데 가서 컴퓨터 수백 대 까놓고 그 암호 풀어갖고 채굴을 한다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우리 경북이 굉장히 좋은 게 우리나라에서 여기 2024년 기준인데 경북이 전기 자금률이 제일 높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우리 지자체에서는 215.6%입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울진 원자력이 있고 그 다음에 월성 원자력이 있고 원자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충남도 또 높아요. 강원도 높고. 강원은 왜 높으냐면 강원도에는 기업체가 없습니다. 전기를 쓰는 게 많이 없어. 거기도 그래도 삼척 화력발전소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충남 같은 데도 여기 보령 화력발전소하고 이래 많고, 경남도 좀 많이 높습니다. 여기도. 원자력 있고 발전소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경북이 이것 때문에 뭐 지금 아마 AI 데이터 센터를 우리 포항에 뭐 유치를 해보려고 하면 제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경북에는 전기가 많이 있으니까 해야 안 되나 아닌데, 있고, 전기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거 굉장히 올랐는 겁니다. 지금, 기업들은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갖고, 킬로와트당 지금 190원 하거든요. 많이 올랐습니다. 굉장히 거의 2배 올랐거든요. 기업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영국이나 독일은 훨씬 높습니다. 이거보다 지금 더 높을 겁니다. 아마도. 독일이 원자력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는데, 원자력이 지금 빵입니다. 하나도 안 돌아갑니다. 일부러 스톱을 했습니다. 우리도 가다 지금 문제가 좀 됐지 않습니까? 독일은 근데 거기다가 이 LNG를 러시아에서 소련에서 가오다 거기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그 끊치고 이래가 지금 뭐 영국 쪽에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비싸, 유럽 쪽이 비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전기는 근데 앞으로 이 전기가 국가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기가 안 되면 데이터 센터를 우리가 용인에 반도체 하나 하면 보통 원자력 1개 정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하나 한다 해도 전기가 그만큼 들어갑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워낙 전기를 많이 먹으니까 왜 많이 먹나? 열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그걸 차라리 바다 밑에다가 물 속에다가 이제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아이디어를 지금 내고 있다고 합니다. 발전은 제가 볼 때 우리나라는 그래도 원자력이 아직까지 26기가 가동이 됩니다. 석탄이 있고 이거는 언젠가는 아마 스톱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LNG를 많이 쓰고 있고요. 뭐 신재생 이런 상태고 이게 가격으로 따지면 원자력은 킬로와트당 6원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화력은 거의 160원. 그러니까 원자력으로 따지면 거의 몇 배입니까? 60배, 한 130배 정도 되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원자력이 싼 거죠. 근데 짓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지금 아마 신문에 이렇게 보면 SMR가 소형 원자력, 스몰 모듈라 이렇게 나오는 원자력을 아마 전 세계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공하는 데가 아마 게임 체인지가 될 겁니다. 한국도 지금 하고 있고 미국이 제일 앞서가가 있고 실제 운영은 중국이 운영하고 한 군데 운영하고 제가 소련이 러시아가 한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옛날 따지면 우리가 저거 쉽게 말하면 항공모함이나 핵 잠수함은 원자력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금 SMR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설명을.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반도체가 세계 강국인데 지금 뭐 중국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고 어렵고 도전을 받고 과연 살아남을 거냐 말 거냐 지금 뭐 삼성하고 SK도 보면 지금 뭐 HBM을 SK는 됐는데 삼성은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아마 삼성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죠.
그래서 근데 이거 용인에 지금 한 10개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스타트는 SK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한라카마 원자력 이게 들어가는데 한 8개 정도가 새로 지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전기를 많이 먹거든요. 데이터 센터 한 데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에 가려면 원자력이 한 서너 개 돼야 더 있어야 됩니다. 참고로.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뭐 달러 얘기했는데 미국이 뭐 달러를 어마어마하게 찍어내가 가지고 각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게 중국이 한 3조 2천억 정도 달러를 가지고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한 4,100억 달러인데 이거 아마 지지난주에 아마 무너졌을 거예요. 4,100억 달러를 왜냐하면 그게 환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환율 방어를 하다 보니까 달러를 팔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이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일본이 한 1조 2천억, 우리보다 한 3배, 중국은 뭐 한 8배 정도 많이 가지고 있죠, 달러를.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막 되게 손대려고 하니, 이걸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달러를 많이 가지고, 이거 갖고 흔들까 싶으면 겁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 이제 뭐 스위스, 인도, 하여튼 이런 상태입니다. 그럼 요거 갖고 제가 얘기를 좀 많이 드릴게요. 많이 좀 시간이 보니까, 금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금이 돌반지가 지금 한 50만 원 하죠? 아닙니까? 예? 60만 원 갔다가 제가 떨어지는 걸로 50만 원 정도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류가 인간이 이 지구상에서 금을 다 캤는 거, 지금까지 뭐 이집트 피라미드부터 해가 뭐 잉카의 뭐 그런 것까지 다 막 금이 어느 정도 캤느냐 하면 인간이 캤는 게 한 20만 톤 정도 된답니다. 20만 톤. 20만 톤이 어느 정도 하면 올림픽 수영 경기장 딱 2개 정도 금을 캤는 택입니다. 근데 지금 학자들 얘기하는 추정은 지구상의 마지막 저 밑에 뭐 하여튼 뭐 1000m, 2000m까지 내려가서 다 캔다면 한 6억 톤 정도 남아있고, 그러니까 지구상에는 전체 보면 26억 톤 정도가 있는데 지금 20만 톤 정도는 캤는 택입니다. 캤고,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금이 전체 20만 톤 중에 국가가 가지고 있는 건 한 2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4만 톤 정도 가지고 있고, 여기 이것만 합쳐도 대충 뭐 한 4만 톤, 3만 얼마 될 거예요. 근데 보통 그냥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게 그러니까 80%. 그러니까 한 16억 톤 정도는 개인이 뭐 돌반지로 가 있던 뭐 여러 가지 뭐 금으로 돼가 있는 가지고 있는 게 그렇게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 8,133톤 정도로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은 엄청 적습니다. 104톤까지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면 독일이 한 3,300톤 가지고 있고, 이탈리아가 2,000, 뭐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이렇게 일본도 그리 많지 않은데, 한국은 왜 그런 104톤밖에 없느냐? 저희들 아까 볼 때, 우리나라 금이 원래 없었습니다. 못 살았으니까 금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제 해방이 45년 되고, 그 다음에 하다가 50년에 6.25가 터졌습니다. 6.25가 터졌을 때, 일단 6월 25일 날 새벽에 휴전선 383 밀고 내려왔잖아요. 급하잖아요. 한국은행 지하에 금을 보관해 놨거든요. 그래서 해병대가 급하게 올라가서 금을 거기에 있는 걸 가지고 진해 해군 기지로 옮겼습니다. 근데 그때 있는 금이 얼마 안 돼. 제가 기록을 보니까 금이 한 1톤하고 한 70kg, 1톤밖에 없었어. 정확 다 있었는 거는 1.3톤 정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330kg 있었는데 1.7톤이니까 1.1톤하고 70kg 옮기고, 그 다음에 은이 좀 있었어요. 은이 한 1.5톤 정도를 급하게 옮겼어요. 옮겼는데 그 다음날 서울이 함락이 됐습니다. 그거는 옮겼는데 함락이 됐어요. 그때 한국은행에 남아있었는 금액이 한 260kg, 1톤이 안 됐습니다. 260kg. 그 다음에 그거는 많았어요. 은은 16톤이나 있었어요. 은은 뭐 돈이 그래 안 비싸니까. 그래서 그거는 어차피 괴뢰군들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근데 제가 할 때 왜 그걸 한목에 금 330개 놔둬가지고 그건 제가 모르겠었는데 왜 무슨 사연이 있었겠죠. 아마 그걸 트럭으로 옮기는 게 아니고 승용차로 옮겼던가 급하니까 그래 하다 보니 못 실었는 것 같아요. 그 다음날 그래도 그거는 옮기고 그 다음날 서울이 함락됐어요. 근데도 우리가 그 다음에 그때는 1점 얼마 몇 톤밖에 없었는데 그 뒤에 우리가 많이 금을 사 못 하는 거예요. 한국은행에. 이거는 국가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양입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 빼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104톤밖에 안 되냐 하면, 제가 알고 있기는 좀 됐는데, 그때 금값이 떨어질 때가 있었는가 봐요. 한 10년 전인가, 한 20년 전인가. 떨어지니까 국회에서 한국은행 관계자 다 분리갔습니다. 그래서 속된 표현 연락이 닦였는가 봐. 왜 인마 등신 같은 금을 왜 사갖고 팔지? 그래가 그 이후로 한국은행에서는 금을 아예 괜히 닦일까 싶어갖고 안 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도 안 사고 104톤이 계속 104톤을 현재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굉장히 맞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다음에 제가 얘기를 재밌는 얘기를 좀 한다면, 미국에 금이 저거 어디 있느냐 하면, 포토닉스라는 곳에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의 밑에 지하에 있는 게 아니고, 포토닉스라는, 내륙의 기지에 금을, 정확하게 4,181톤은 거기 보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뉴욕이나 이런 쪽 근처에서 혹시 침범을 받아서 금이 탈취가 될 수 있을까 싶어서 내도 켄터키주에 있습니다. 그게 포토닉스 하는 데가. 켄터키주에서 그게 금고에 보면 금고 이게 쇠로 50cm 이 금고 두께가 쇠로 50cm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두껍지 않은 이 정도 두꺼운 금고 안에 거기에 넣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금도 있고 4,181톤도 있고 그 다음 독립선언서도 있고 미국의 헌법의 원본도 거기 있습니다. 거기 있는데 그게 1967년도에 67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이 거기 그때 보면 우리 007 골드핑거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그 배경이 포토닉스를 폭파시켜서 금을 없애서 금값을 올리겠다 하는 그 범죄자들이 그 영화가 배경이 되는 거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이게 한 56%거든요. 미국의 전체 금 가지고 있는 거에 56%는 거기 보관. 거기는 굉장히 삼엄한 경비가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트럼프가 지금까지 여기에 두 번이 공개가 됐대요. 혹시 금을 어떤 데면 가져가고 그 가짜를 갖다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훔치가 않는가 싶어요. 근데 두 번을 공개를 했고 트럼프가 얼마 전에 그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 안에서 그 금이 진짜 있나? 그래, 아마 곧 아마 갈 것 같습니다. 분명히 트럼프가 그 현장 확인해보자.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여기 있는 금은, 순금은 아닙니다. 그 포토닉스에 있는 금은 22K입니다. 24K가 아니고, 24K가 99.99%거든요. 우리 단지. 이런 데서 순금이고. 그 다음에 18K도 있고, 근데 왜 이래, 이제 금이 왜, 이제 시간이 있어서 제가 재밌게 금을 좀 이래 재밌을 것 같아서 하는데, 금이 그러면 G라고 쓰면 되지 왜 K라고 썼을까? 우리 K 24K, 18K, 그죠? 22K 이래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 지중해에 캐럿이라는 그 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소위 쓰는 다이아몬드 몇 캐럿 이래 하잖아요. 캐럿이라는 그게 그 단어입니다. 캐럿 CA RAT인가 있는데 캐럿이라는 나무가 있는데 옛날에 그 캐럿의 나무에 그게 열매가 굉장히 단단해가 무게를 채기가 굉장히 좋았대요. 그래서 한 손으로 이렇게 팍 집었을 때 몇 개를 보통 집히냐면 24개가 집힌답니다. 유래가 그래서 24K가 됐답니다. 그래서 그거는 24K는 순도가 99.9%고, 22K는 91.67%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8K는 70%예요. 그 나머지는 이제 다른 섞여가 있죠. 합금이 섞여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게, 4,183톤 있는 거는 22K입니다. 왜 저렇게 됐나 하면, 미국이 옛날에 금화를 발행이 됐습니다. 금화를 근데 순금을 하니까, 이게 로마 시대 거는 금화가 보면 이렇게 지금도 찾아보면, 이렇게 끓히고 이래 되지 않습니까? 금화가 그러니까 통역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딸고, 휘고 이래서. 그래서 거기 합금을 넣는 게 22K로 해서 금을 이렇게 시중에 돌아다니는데 1933년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걸 문제가 있다 해서 법으로 일단은 금화는 통용 금지. 향후 언제부터 금화를 못해. 그다음 금화는 다 개인이 소지를 못하게 법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금화를 전부 다 정부에서 다 받았습니다. 받고 대신에 돈으로 달러 바꿔줬죠. 그래서 그거를 녹여서 여기 포토닉스에 지금 현재 4,181톤이 여기 보관되어 있는 게 22K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거는 좀 순금입니다. 대부분 다른 나라 여기 있는 거는 순금인데 미국의 포트닉스에 있는 거는 22K로 되어 있습니다. 또 재밌는 거는 여기 보면 여기 지금 황금 변기지 않습니까? 그죠? 금이 나왔으니까 제가 뭐 강의 좀 재밌게 하려고 내놓은 변기인데 이게 이태리의 그 마우리치오 하는 그 카텔라는 그 작가가 있습니다. 설치 미술가입니다. 그 양반이 이걸 만드는 거예요. 이게 18K예요. 이게 무게가 얼마냐? 98kg입니다. 100kg 가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 전에 아마 제가 볼 때 신문에 저도 그때 사진은 제가 받았는데 얼마 전에 이걸 그때 보니까 이게 2016년에 설치를 했는데 19년도에 어떤 놈이 이걸 훔쳐갔어요. 삐가갔어. 그러니까 그 범인을 한 달 전에 잡았어요. 잡아갖고 재판하는 과정에 이 기사가 나와서 제가 이걸 취합을 했는데 아마 지금 찾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범인들은 그걸 왜냐면 CCTV를 좀 해가 그 친구들 가져가는 거는 확인이 됐는데 자기들은 아니다. 법정에서 지금 부인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뭐 따게 갖고 아마 팔아가 안 썼겠느냐. 예? 그러니까 이게 그때 설치할 때만 해도 금이 한 40억 대인데 지금 한 100억 정도 이게 금값이 너무 많이 올라갔고 그런 상황이고 아까 조금 전에 아까 마우리치오 카텔라는 그 설치 미술가가 2019년도 미국 마이애미 아트 페어에서 이걸 출품을 했는 거거든요. 바나나를. 똑같은 작가입니다. 아까 변기도 금으로 만들었지만, 이게 뭐냐, 바나나고, 이거는 그냥 테이프입니다. 우리 박스 붙이는 테이프인데, 이걸 3개를 전시를 했습니다. 전시 중이라고. 그래서 한 개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미술관인 구겐하임, 스페인의 구겐하임에 기증을 했어요. 한 개는. 기증하고, 2개는 개인이 샀습니다. 2012년도에 샀어요. 2012년도에 얼마 줬냐면, 한 사람은 12만 달러 주고 한 사람은 15만 달러 줬어. 그러니까 한 개, 그러면 1억 한 7천, 하나는 한 2억 정도 주고 샀습니다. 이거, 바나나 한 개 500원짜리 그냥 슈퍼에서 샀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 바나나가 누구가 샀는지 개인이 2사람이 샀는데 12만 달러 12만 달러 한 사람은 그러니까 1억 5천 1억 한 2억 정도 2사람이 사갔는데 한 사람이 얼마 전에 팔았어요. 그거를 팔았어. 얼마 전에. 그러니까 이게 몇 년 있다가 자기가 팔았습니다. 근데 이 사가 갖는 사람은 개인이 샀는 거는 뭐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나나 이거 한 이틀 3일 이상 썩어보거든요. 없습니다. 그러나 바나나를 어떻게 교체하는 방법을 적어내면 종이 쪽 하나 한 장, 그 다음에 테이프 하나 이렇게 이렇게 붙이는 거 박스 그거 하나 주는 거 그게 다입니다. 그걸 사가 갖는 2사람이 1억 5천 2억 주고 샀는데 이번에 그 한 사람이 그걸 내놨어요. 그걸 미국의 뉴욕 소더비에서 그걸 경매에 붙였습니다. 누가 얼마에 주고 샀냐면 620만 달러에 샀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아마 지금 아마 8억 정도에 샀습니다. 이걸. 그래서 그 사람이 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사고 그거 띄우고 바나나를 먹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중국의 그러니까 중국인인데 중국계 미국인이죠. 근데 가상화폐 사업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그러니까 88억을 주고 사고 그 자리에서 먹었습니다. 그럼 이 양반 재산이 한 2조쯤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전 세계에 어마어마하게 자기 그러니까 코인을 선전을 했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이 바나나 한 개 자기 캐봐야 500원짜리거든요. 500원짜리 그러니까 88억이 주고 샀으니까. 그 얼마나 세계적으로 뉴스가 됐겠어요. 그래서 이 양반은 사업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만큼 이거 500원짜리 88억 주고 자기 선전했는 거죠. 자기 사업. 참고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 하도 뜨는 거 내가 간단히 이거 얘기하려고 하면 한 2시간 얘기하는데 2시간까지 안 될 거고 한 2분 정도 이게 양자 컴퓨터입니다. 양자 컴퓨터. 인간이 컴퓨터를 제일 먼저 만든 1943년도에 애니악이라고 하는 거 최초 컴퓨터를 만들었거든요. 그게 한 30톤 정도 됩니다. 한 개 처음에. 우리 이거
지금 하면 핸드폰보다도 훨씬 기능이 뭐 한 몇백 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걸 만드는데, 그게 애니악 처음에 만드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인간이 달에도 거의 되니까 달에도 갈 수 있었는데, 옛날에 뭐 계산을 왜 했어요? 일일이 전부 자료하고 뭐 그래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나왔는 게 이제 슈퍼컴퓨터가 나왔죠. 슈퍼컴퓨터가 지금 세계 제일 성능이 좋은 게 프론티어 컴퓨터인데, 그게 있고, 요즘 뭐 나오는 게 이제 엔비디아 젠슨 황이 하는 GPU를 갖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나올 게 지금 양자 컴퓨터인데, 이게 어느 정도 성능이 좋냐면 슈퍼컴퓨터. 그 슈퍼컴퓨터는 우리 상상하리 모양대로 계산이 빠릅니다. 그거에 한 30조 배 정도 더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 컴퓨터가. 근데 이게 단지 아직까지 상용화는 안 됐습니다. 지금 지금 세계에서 하고 있는 게 구글, 그 다음에 IBM,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냥 아무것도, 여기가 칩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가 양자 컴퓨터 칩이 큐비트가 여기 들어가 있고, 이거는 다 저기입니다. 이게 냉장고입니다. 냉장고. 이게 식히는 겁니다. 이게 양자는 굉장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조금만 되면 이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온도가 마이너스 273도 절대 온도가 돼야지 양자가 안정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냉장고입니다. 좀 쭉쭉쭉 내려가. 마지막에 여기는 마이너스 영하 273도까지 내려야 돼. 그래서 예를 하나 들게요. 택배 기사가 제가 택배다. 오늘 5군데를 가야 된다. 5집을 가야 된다. 어떻게 가는 게 가장 가지수가 몇 가지 나왔냐면 5군데 가려고 하면 경우의 수가 120까지가 나오거든요. 120까지. 요 갔다, A집에 갔다가 B집에 갔다가, 하여튼 다 따지면, 그게 5팩토리인데, 그 다음에 10군데 가려고 하면, 택배 기사 가려고 하면, 경우의 수가, 그 다 따지보면, 362만 가지가 나옵니다. 이게 뭐 상상도 하지 못하면 커져버리죠. 그 다음 15군데를 가려고 하면, 한 1조 3천억 가지가 나옵니다. 그 경우의 수가. 근데 그 슈퍼컴퓨터는, 아까 있는 슈퍼컴퓨터는 그거 푸는 거는 0.05개, 0.00001~3초 만에 풀어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슈퍼컴퓨터 성능이 좋거든요. 근데 30군데 정도 가는 걸 경우의 수를 따지면 슈퍼컴퓨터로 한 841년이 걸립니다. 세계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컴퓨터 풀어도 841년이 걸린다. 근데 양자 컴퓨터는 5분 만에 풀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이게 되면 아마 지금 요즘 신문에 보면 계속 어떤 신문에든 양자 컴퓨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미국의 물리학자가 양자 컴퓨터를 다 이해하면 그건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라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아인슈타인이 머리가 좋다가 아인슈타인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양자의 컵을 절대 나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는 인정을 못 한다 했는데 결국은 지금 양자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가. 그래서 들어가면 너무 어렵고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 제가 조금 얘기 드릴게요. 재밌게 하려고. 시간 괜찮죠? 네, 뒤에는 뒤쪽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오늘 많이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오늘 비트코인 저거 한 개에 내가 조금 전에 보니까 한 1억 500, 600, 1억 그래 합니까? 그죠? 1억 2천이 깨졌거든요. 그래서 많이 갈 때 1억 한 6천까지 갔다가 지금 코인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그냥 우리가 형상을 저렇게 그냥 상상하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허공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걸 지금 1억 6천 주고 사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게 나올 때 처음에 얼마 했나 하면 2009년 정도에 코인 적 한 게 4원 했거든요. 4원 했는데, 그래서 거기 기록을 이렇게 보면 어떤 젊은 친구가 코인을 저걸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피자 가게에 전화를 했어. 피자가 먹고 싶은데 내가 코인 한 10,000개 줄 테니까 피자를 좀 줄 수 있나? 그리고 피자 가게야 피자 한 판 있어도 그만 2판이. 그래서 콜 이래갖고 피자를 2판을 보내줬습니다. 2판. 10,000개를 주고. 10,000개 같으면 그때 해봐야 한 개 4원이니까 4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판을 줬대. 그러니까 그 뒤에 추정을 해보. 그게 지금 같으면 그게 10,000개 같으면 얼마 돈 현금으로 캐시로
1조 한 2천억 좀 되거든. 그러니까 피자 한 판에 1조 2천억 좀 바꿔먹었습니다. 그때는 가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추적해 보니까 그러면 피자 가게 주인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있느냐? 바로 팔아먹었대. 그러니까 이게 저는 주식도 안 하고 코인도 한두 거래는 안 합니다. 저는 주식 거래도 안 합니다. 근데 재밌게 좀 말씀드리면 이게 왜 나왔느냐 하면 그죠? 비트코인 아무것도 없거든요. 비트코인은 그러니까 2008년도에 그 미국의 금융위기가 왔잖아. 아까 우리도 경제 성장이 2008년도에 마이너스 0.8% 이렇게 미국에서 뭐 은행이 몇 개가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행이 망할 수 있는 거예요. 은행이 뭐 있습니까?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전자로 거래하지 않습니까? 내가 돈을 누구한테 어떤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보낸다 하면 내가 직접 안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은행에 계좌 이체를 하면 은행에서 이렇게 보내주거든요. 100만 원을. 그리고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은행에. 그러니까 은행이 망하면 어떡하냐? 그러면 돈의 어떤 의미가 없어져 버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누군지는 모릅니다. 아직도 누군지는 모르는데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2008년도에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세계 논문을. 그게 한 9페이지 정도, 9장 정도 되는, A4 용지 9장 되는 논문을 발표했는 게 그게 비트코인의 창시자입니다. 지금 사토시 나카모토인데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지금 누군지도 아직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거를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정확하게 2100만 개만 발행이 되어 있습니다. 2100만 개.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습니다. 더 이상 발행도 안 되고 2100만 개 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요즘 세계 그죠? 코인이 지금 거래되는 게 한 몇 종류가 있나 봐요. 2만 종류가 넘습니다. 2만 종류가 넘는데 비트코인만 이렇게 2100만 개 딱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얼마든가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권도영이라는 친구가 굉장히 천재거든요. 천재 중에 천재거든요. 미국에 거의 미국 사람보다 영어를 더 잘하는 천재인데 미국 가서 어릴 때부터 했는데 그 친구가 화폐 이거 하다가 하루에 그날 깨졌는 게 얼마냐 50조가 날라갔죠. 그래가 자기 밤에 야반 도주를 했잖아. 필리핀에 베트남을 이래가 마지막에 돼가지고 몬테그로로 간데 거기서 잡혔습니다. 국제에 잡혀갖고 신문에 보면 그래가 자기는 한국으로 오겠다. 한국으로 가겠다. 난 한국으로 소환해달라. 한국에 오면 한 그 정도 한 수십조 들어묻어 깨져도 한 30년 정도 감옥 살만 나올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 안 돼. 그럼 미국으로 지금 압송이 됐거든요. 최소 아마 한 100년에서 한 140년 정도 아마 징역을 받을 걸로 아마 자기 평생 못 나오죠. 미국은 금융 범죄가 굉장히 엄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조금 테라 루낙 하는 그 코인을 만들어 갖고 막 이렇게 돌렸거든. 막 돌려막기를 했습니다. 돌려막기 하다가 마지막에 딱 안 되니까 손 딱 들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죠. 이게 예를 들어서 10,000원 하는 게 빵원 됐군, 빵원. 그래서 그때 그 순간에 50조 정도 날라갔죠. 우리 돈으로 50조, 5천억이 아니고 5조도 아니고 50조가 날라갔죠. 그래가지고 자기 달러 뺐는데 비트코인은 딱 2100만 개 정해져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캤는 게 몇 개가 캐졌나 하면 1960만 개 정도가 캐졌습니다. 지금 남았는 게 약 140만 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리플 하는 그런 코인을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리플 하는 거는 몇 개 발행이 됐냐면 한 1000억 개가 발행이 됐어요. 1000억 개. 그 중에서 자기들이 한 반 정도가 있고 나머지 5천억 개는 지금 시중에 나와 있거든요. 이더리움도 있고 이더리움은 지금 좀 비싸고 그 다음에 도지코인 여러 가지 솔라나부터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2만 몇 개 중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건 한 10개는 20개 말고는 전부 다 들어가면 잡으면 사기당합니다. 그래 코인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과연 그러면 이것도 괜찮으냐? 모르죠. 지금은 캐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처음에는 캐면 그냥 채굴이라 한데 그 컴퓨터를 꺼놓고 암호를 풀면 이게 자동으로 몇 개씩 오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아까 얘기대로 한 개 캐는데 아까 26만 7천 킬로와트 전기가 들어가고 그다음 컴퓨터 비용하고 따지면 한 개 캐는 기나 그 가격이나 비슷한가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비트코인에 아무도 손 안 대요. 다른 데 손을 대서 그렇지. 그래서 이 비트코인 그러면 누가 만들었느냐?
그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으로 발표가 됐는데 지금도 모릅니다. 이 양반이 누군지는. 추정은 해요. 그게 무슨 도리안 옛날에 뉴욕에서 나카모토가 그래가 뉴욕 타임즈하고 이래가 난리가 났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 찾았다. 그 양반 이름이 도리안 사토시 나카모토입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간데 그 양반이 또 말을 인터뷰를 하면 좀 이렇게 나는 아니다 이래야 될 텐데 좀 아주 애매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맞다 이랬는데 결국은 그래 하니까 누군가가 아니야 이렇게 댓글에 그거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절대 아니야 이렇게 댓글을 쭉 달았어요.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그는 누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2014년 이후에 댓글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 장면이 죽었던가? 죽었다고 추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댓글이 안 달려요. 지금은 어떤, 사토시 나카모토에 관계되는 사람을 얘기하면 댓글이 안 달립니다. 그래서 추정은 닐핀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힐핀이라는 암호학자입니다. 그 양반으로 추정은 아마 그 양반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닌가, 만드는 사람이 아닌가 추정을 하는데 아직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근데 왜 끝나면 일단은 이 양반이 2014년 10월 달에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일단 댓글이 안 달려. 그전에는 항상 하면 댓글이 달려요. 근데 이 양반이 공교롭게도 2008년도에 그 논문을 발표하고 누군지 모르지만 발표를 하고 2009년부터 거래가 됐거든요. 그때 4원, 5원, 10원 가다가 지금 갑자기 지금 1억 5천, 1억 6천까지 올라가고 한 개에. 그래서 얼마 전에 영국에 어떤 사람이 8천 개 같으면 지금 같으면 한 1조 넘죠. 그죠? 그거를 자기 사무실에 가방 안에 디스켓 안에 이게 암호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푸는 게. 그래서 그걸 넣어놨는데 그 옆에 동료가 쓰레기인 줄 알고 그걸 버렸는 거예요. 그래요. 그게 지금 매립장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소송을 했습니다. 내가 내가 그 매립장에 있는 쓰레기를 내가 다 뒤지겠다. 돈이 얼마 더 한 몇백억 들어가면 안 되겠냐. 대신에 지자체에 내가 나오는 거에 3분의 1 주겠다. 근데 영국에서 no 했어. 지자체에서 아니야. 그거는 쓰레기라 하는 건 딱 쓰레기장에 들어오면 본인 게 아니고 정부 거래. 지자체 거래요. 그래서 안 돼. 그래가 결국 그게 물론 거기에 지금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그 쓰레기를 한 100만 톤 되는 걸 끝까지 하면 내가 그걸 해가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사건이 이게 비트코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왜 힐핀이라고 추정을 하느냐면 이 양반은 죽었고 문제는 9년도부터 거래가 됐는데 2012년 정도에 이게 류게릭병이 걸렸습니다. 힐피니가. 그래서 힐피니가 이래 보면 옛날에 무슨 물리학자 류게릭병이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무슨 이걸 뭘 달면 굉장히 느려요. 근데 이게 눈으로 이렇게 말은 안 되더라도 요즘은 눈으로 신경으로 이렇게 컴퓨터가 대화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그걸 댓글 달았는데 댓글이 없어졌어.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이 죽고 나서 댓글이 없어졌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양반은 찾아보면 자기가 죽을 때 자기 시신을 냉동인간으로 했습니다. 냉동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게 자기가 맞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양반이 가지고 있는 게 110만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토시 나카모토가 가지고 있는 게 110만 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금액으로 따지면 지금 얼마입니까? 또 계산하고 한 100조 넘죠. 120조 되나요? 현금으로. 근데 그거는 모릅니다. 지금 근데 왜냐하면 이거는 비트코인만 다른 코인은 다 아닙니다. 전혀 비트코인만 블록체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가면 또 굉장히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이 중앙은행을 통하지 않고 거래를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저하고 여기 있는 분하고 비트코인 거래를 하면 서로 다 보고 있습니다. 서로 이게 다 연결되는 게 블록체인입니다. 우리가 중앙은행을 통하는 거 이건 아니고 보통 요즘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 하는 거는 거래소를 만들어갖고 하는 거지 실제는 블록체인이에요. 그래서 이게 서로 다 보고 있는데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비트코인에 10만 명이
거래를 한다 하면 10만 명이 다 누가 거래하는지 서로 다 보고 서로 감시를 다 하는 게 블록체인입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말인데, 그래서 이 사토시 나카모토 이 양반이 110만 개를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일단은 지금까지 거래가 하나도 안 했어. 하나도 팔고 사고를 안 했어. 팔고 사면 일단 다 서로 다 보고 알 수 있는데 일단 거래 그게 없는 걸로 확인이 돼서 그래서 힐피니로 추정을 하는데 모르지 뭐 앞으로 냉동 인간이 살아나갔고 근데 그 다음에 이게 비트코인이 지금 1억 5천 지금 이게 전체 시총이 얼마냐면 아까 잠깐 금이 나왔는데 인간이 캤는 금이 전체가 20만 톤이었잖아요. 지금 한 대충 아까 50만 원 그죠? 50만 원에 50만 원은 1kg 아니고 3.1 한 돈에 50만 원이다. 따지면 한 달러로 따지면 한 18조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가장 큰 상품이 되는 게 금이 가장 큽니다. 18조 달러. 18조 달러로 18조. 족하니까 또 숫자에 하는 거만. 어구에 뭡니까? 조의 뭐죠? 예? 경우에 뭐죠? 몰라요. 예? 자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 아까 여기 이거 뭐고 이게 14년 그러니까 그러니까 14년 그동안 공이 몇 개냐면 24개거든요. 14년 동안에 슈퍼컴퓨터가 풀 수 있는 글을 이 컴퓨터가 5분 만에 풀어낸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한 14년, 그러니까 공이 24년 걸리는 걸 이 컴퓨터가 5분 만에 풀어내는 게 양자 컴퓨터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좌우에 뭐냐면 양입니다, 양. 우리 안 들어봤을 거예요. 자도 잘 안 돼요. 이번에 사실 처음 들어봤죠. 자학하는 게 14년 하는 게 슈퍼컴퓨터, 양자 컴퓨터 나오니까 14년 하는 게 처음 들어봤지. 좌우에 양우에 구우에 간, 그 위에 정, 재, 극, 그 다음에 하여튼 그 위에 항하사 하는 게 있습니다. 항하사 하는, 항하사,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러니까 불가사의 하는 게 나와. 우리 소리만은, 불가사의가 10에 64cm, 공이 64개 있는 게, 아까 자에 더블 되는 게 불가사입니다. 불가사의 위에 마지막에 있는 게 무량대수입니다. 무량대수가 여기 나오면 10에 68승입니다. 그러니까 10에 동그라미가 68개 있는 게 서양에는 이거보다 더 큰 숫자가 있는데 일단 동양에서는 무량대수가 가장 큽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아까 14년 그러니까 14년간 처음 나왔는데 그래서 이게 이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이게 암호거든요. 암호를 풀면 저거는 빵원이 돼버리거든요. 그렇잖아요. 누가 풀어갖고 내끼 하고 가져가면 해킹이 돼버린다. 그래서 지금 이게 논란이 많이 되죠. 야, 과연 그 양자 컴퓨터가 이 암호를 이 비트코인을 풀 수 있을까? 그래서 젠슨 황은 그때 이게 슈퍼컴퓨터가 한 20년 만에 되겠나? 이래가 양자 컴퓨터 주가가 폭락을 했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요게 보면, 요게 나와가 있는, 여기 지금, 이 칩이 105개 연결되는 구글의 윌로우 하는 양자 컴퓨터입니다. 105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까 비트코인 풀락하면 한 100만 개 정도가 연결돼야 된답니다. 현재는. 그래서, 당분간 안 어렵겠나 한데, 근데, 이번에 마요라나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발표했는 슈퍼컴퓨터 5년 안에 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약간 고동을 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비트코인 이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거의 해가 포항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 씨가 아마 포항공대에서 굉장히 비트코인을 옛날에 사모다 크게 성공을 해서 아마 지금 그만하고 어디 두나묵하는 거래소를 운영한다는 그런 제가 얘기를 슬쩍 들었습니다. 그 아마 이게 많이 벌었겠죠. 그냥 몇십억이 아니고 엄청 다이가 크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옛날에 4원짜리 그거 가 있었으면 100만 개만 가 있어도 지금 한 1조가 넘는 현금이 되니까. 그래서 이거 또 들어가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총괄이 얼마쯤 되냐면 지금 많이 내려서 제가 볼 때 지금 대충 추정할 때 한 1조 한 6천억 달러쯤 됩니다. 아까는 금은 아까 18조쯤 되거든요. 18조 달러. 그 다음이 뭐냐 하면 우리 지금 지구상에 두 번째 큰 게 이제 거의 애플 정도 됩니다. 애플이 하면 3조 8천억 달러. 그 다음에 뭐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게 한 3조 달러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 가격, 이게 비트코인이 한 7번째쯤 됩니다. 7번째 정도로 크게 좀 지구상에서 우리 그 상품 중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게, 그 다음에 뭐 뒤에 거는 제가 이걸 하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지금 12시 돼서. 포항 인구가 뭐 좀 이렇게 50만 겨우 간당간당 하고 있습니다. 많이 줄였죠. 50만 9천에서. 요거는 외국인이 한 8,500명 포함해서 50만 간당, 50만 깨지면 이게 오래 가면 뭐 국회의원도 한 사람만 하면 된다 하냐. 뭐 제도가 바뀌겠죠. 그 전에. 우리 그 철강공단, 우리 공단 이 사람도 계시는데, 우리 공단이, 철강공단이 한 355개. 법인입니다. 회사로는 한 280, 한 6개쯤 될 겁니다만. 그리고 고용 인원이 포항, 포스코나 이렇게 비슷하게 뭐, 한 전체 합치면 한 3만 명 정도 고용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포항에는 좀 미래에서 뭐, 중기 특별 지원 2년 연장되는 것도 있고, 또 2차 전지 핵심 원료 전략 기술로도 지정이 됐고, 또 동빈대교도 뭐 원래 10월 달에 좀 개통했는데 아마 이름은 좀 바뀔 것 같더라고요. 거기 왜 그거하고 무슨, 다리하고 동빈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이래가 뭐 지금 아마 응모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바뀌는 걸로. 그 다음에 이제 영덕 포항 고속도로, 이거 제가 볼 때는 금년 12월 가는데 제가 볼 때는 안 될 걸로, 안 될 소지가 많습니다. 여기 뭐 요즘 문화재 나오면 경주는 뭐 하다가 파면 뭐 사건팔이나 수등록 나올 수밖에 없잖아. 나오면 이제 수도비. 여도 지금 막 이래가 아마 내년 원래 연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우리 해운대하고 부산하고 지금 강릉하고 연결되고 그 지금 주말에 표 하나도 없습니다. 못 삽니다. 이 기찻길이. 그리고 이제 포엑스 이거는 뭐 내년 말쯤에 예상을 하는데, 이거 되면 이제 포항에 무슨 큰 행사, 지금 포항에 큰 행사를 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돼도 큰 행사 하려고 하면 제일 문제가 숙박이 안 됩니다. 숙박이. 이번에 지금 경주에도 뭐 에이펙 지금 원래 10월 달에 한다 하지만 그 지금 안 돼가 뭐 어디 옆에 콘도까지 빌리가 뭐 한다 하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엄밀히 말해서 인천 같은 데는 서울하고 가까워졌는데 포항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주는 그 예를 들어서 미국 대통령도 어디 저걸 합니까? 만약 혹시 시진핑이 왔다 어디 저걸 해요? 그럼 하나는 뭐 힐튼 누가 잔다 하면 그거 같이 잘 수 있겠어요? 못 자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배터리, 이게 뭐, 우리 지역에, 이런 포항에 하여튼 허브, 이런 거. 그 다음에, 포스텍 의과대학 뭐,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뭐 쉽지는 않겠지만, 이것도 뭐, 이게 배터리가 많이 올라갈 때는, 포스텍이 포스텍이 뭘 많이 가지고 있냐면, 포항공대가, 포스코 홀딩스 주식하고, 퓨처엠 주식을 많이 가요. 퓨처엠 주식이 한 200만 정도 가지고 이쪽에 가는데, 그게 많이 올라갈 때 2조, 한 4천억까지 같이 갔다. 지금 하면 1조 2천억 정도 반토막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력이. 그 다음에 뭐 북극 항로 있고, 뭐 기숙사 이거는 뭐 제가 뭐 얘기를 해드리실 건데, 아마 포항제철소 안에 있는 기숙사가 이쪽에 뭐 지금 해도동인가? 뭐 되는 거 뭐 그리 한 800명 할 수 있는 거.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자판기하고 뭐 담배 피울 수 있는 밖에 말고, 이거 와야 뭐 술도 한잔 할 수 있고 뭐. 그래서 아마 투자를 해가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건 뭐, 도의 그런 내용. 이거는 우리 포항이 그래도, 특화 단지가 4개나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이거는 뭐, 향후는 우리가 좀 지역 기업 간, 시민단체하고 상생, 그 다음에 철강하고 2차 전지가 어려운 부분은 좀 해야 되고, 또 이건 뭐 산업부하고 우리가 특별 지역하고, 그 다음에 지역에 나는 거를 뭐 지역에서 뭐 투자하는 거는 지역 제품이라든가 이런 발주를 여기에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제가 뭐 부족하고 뭐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이런 전문가도 아닌데 하여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여튼 이게 뭐 상식적인 선에서 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